건축은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웅장한 멋을 추구하기도 하고 정교한 맛을 으뜸으로 여기기도 하죠. 또한 우리의 전통 목재 건축물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건축물에는 선조들의 혼과 철학, 그리고 정신 세계가 스며들어 있는데요. 조경을 따로 하진 않지만 안과 막기 소통비는 공기와 바람의 움직임까지 읽어낸 우리의 전통 목재 건축물은 자연과 인간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조화 그 자체입니다. 역사 속 고건축물들의 아름다움과 우리 전통 건축술의 우수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한국 고건축 박물관.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건축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의 유서 깊은 문화재와 사찰을 축소해 놓은 실물 모형이 가득한 이곳에 오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철학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박물관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시물 안에는 이제 안에 있지만 밖에도 이제 전통 건축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면에 보는 게 이제 일전시관이고요. 이제 저쪽에 팔각정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곳은 이제 이전시관이고 여기에서 딱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붕의 형태가 각각 다르다. 제1전시관의 팔짝 지붕은 양측 지붕면 위에 삼각형의 합각이 있어서 우진각 지붕 위에 맞배 지붕을 올려놓은 것 같은 복합형 지붕 형식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권위 있는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한 지붕 형태로 대표적인 예로는 경복궁 근정전 등이 있죠. 제2전시관인 팔각정은 지붕 모양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자나 누와 같은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붕의 형태죠. 용마루 하나 없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지붕골이 만나는 모임 지붕의 하나로 팔각볼 형태이기 때문에 팔모지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은 소나무가 주요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목조 건축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개 목조 건축은 이음과 맞춤에 의해 결구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를 가구식 구조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선호했습니다. 때문에 목재를 비바람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704의 하나인 단청 역시 건물의 격과 쓰임에 따라 내용을 달리했죠. 우리나라의 주요 건축 자재인 소나무는 수액이 많고 점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목재가 비틀어지기 쉽고 다듬고 손질한 뒤에 변형이 많으며 정밀한 부재를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경관에 알맞게 조화되며 조형 미술로서 번잡하지 않고 균형 잡힌 안정감이 넘친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럼 이제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전통 건축물들이 수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제1전시관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이제 일전시관인데요. 이 전시관하고 다르게 이제 층이 있는 건물, 그래서 2층이나 3층.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처마의 곡선과 포의 화려함에 섬세한 아름다움이 잘 표현돼 있습니다. 특히 법주사 팔상전은 다포의 화려함과 아름다운 처마의 곡선미가 살아있는 현존하는 한국 유일의 목조 다층탑입니다. 우리나라 탑 가운데 가장 높은 건축물로 공포를 보면 층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해서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죠.
화엄사 각황전은 정면 7칸, 측면 5칸의 팔짝 지붕으로 2층의 다포식 건물인데 내부가 통층으로 되어 있어 웅장함을 줍니다. 특히 세밀한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포나 처마의 섬세함은 단연 화엄사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박물관이 일반 건축이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사찰이나 궁궐, 관아 건축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처마 아래 화려한 장식으로만 보이는 공포. 하지만 공포의 중요성과 역할은 따로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살림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공포를 사용했어요. 공포가 하는 역할은 기둥하고 처마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그 처마를 길게 낼 때, 그러니까 주상에서 받치는 것보다는 조금 밖으로 나와서 받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즉 공포는 지붕의 무게를 합리적으로 기둥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처마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주두, 소로, 살미, 첨차 등으로 짜맞추어된 부재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간단히 포라고도 합니다. 공포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장식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각 시대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 공포가 주상에 있느냐, 아니면 주간에도 있느냐, 아니면 앞에 돌출된 모습이 새의 모습처럼, 날개 모습처럼 모양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공포 양식을 나눴거든요. 공포 양식은 주심포식, 다포식, 입궁식으로 나눠지는데 주심포식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배치하는 것으로 고려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고, 다포식은 기둥 위는 물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조선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궁식은 주심포식 중에서 새 날개 모양의 부재를 끼운 공포 형식이죠. 앞에 보는 건물이 이제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고려시대 건축물인데요. 수덕사 대웅전은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이 보이는 목조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건축물답게 맞대 지붕의 기둥 상부에만 공포가 놓여 있는 주심포 양식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은 모두 주심포 양식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의 또 다른 특징은 대흘림 기둥의 사용입니다. 기둥 뿌리부터 3분의 1 지점에서 직경이 가장 크고 위와 아래로 갈수록 직경을 줄여가면서 만든 기둥을 대흘림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대흘림 기둥을 두드러지게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대흘림을 주지 않았을 경우 기둥의 가운데 부분이 얇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교정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었죠. 우리나라 건축물의 지붕이 어때요? 벽이나 기둥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처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분수처럼 지붕이 비대하게 큰데 기둥이 빈약해 보인다면 건축물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겠죠. 그래서 기둥을 좀 더 통통하게 해서 멀리서 봤을 때 기둥이 일자로 보이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배울림 기둥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식적이고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미가 돋보이는 주심포 양식. 또 어떤 건축물이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졌을까요? 돌을 마구 쌓아올린 단 위에 서 있는 부석사 조서당은 주심포 양식의 맞배집으로 부석사 무량수전에 비해 기둥의 배흘림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두와 소로의 구분 직선이며 굿받침이 없고 건축 기법이 한결 간결해졌죠. 전통적인 주심포식의 과도기적 건물로서 양식과 기법의 특이한 점이 담긴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는 건물은 숭례문, 아시다시피 이번엔 국보 1호 숭례문을 살펴볼까요? 숭례문 기와 위에 있는 삼장법사와 잡상들은 궁궐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조선시대 궁궐 건축 처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숭례문은 외관이 장엄하고 내부 구조가 견실하여 수도의 성문으로 당당한 면모를 지닌 조선 초기의 대표적 건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숭례문이 중요한 것은
조선 초기 태조 7년에 지어진 거니까 다포식으로서는 가장 앞선 시기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기의 그 공포들을 보면 직선적이고 강직한 모습으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숭례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례문은 공포의 짜임이 기둥 상부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해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다포 양식인데 미늘림 기둥과 함께 많이 활용되었죠. 이 숭례문 모형은 현실성이 매우 높아서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복원 작업의 기초 자료로도 쓰였는데요. 우리 박물관은 98년도 개관돼서 이제 그 대기 이전에 개관 이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것도 이제 도면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숭례 모형이 제대로 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모형을 이제 한 3개월 동안 가지고 가셔서 아마 기초 자료를 쓰지 않았나. 2008년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방화 사건이 있었죠. 그 후 3년여에 걸친 숭례문 복원 작업에서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숭례문 모형이 복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결과 숭례문을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죠. 이곳 박물관에서는 목재 블록을 조립해 전통 건축물을 만드는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석가래를 이용하여 지붕을 만드는 데 열중한 가족 체험단. 석가래는 경사에 따라 도리에서부터 처막 끝까지 건너지는 나무로 지붕 구조에서 갈비뼈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재입니다. 석가래를 하나하나 얹다 보니 어느덧 지붕 형태를 갖췄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민돌이집이에요. 제일 간단한 입궁이나 서민들이 사는. 근데 간단하지만 만들어 보면 제일 간단한 집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안에는 정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목재 고건축은 대부분 나무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목재끼리의 결합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틀어지게 마련인데 선조들은 그 틀어짐의 정도까지 미리 계산해 나무의 틈에 여유를 줄 정도로 우리의 건축술은 치밀하고 정교했죠. 의외로 단순한 줄 알았는데 되게 복잡하고요. 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이번에는 민도리집의 기둥머리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민도리 형식은 기둥머리에서 보와 도리가 직교하여 직접 결구되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기둥머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둥에다가 보아지를 꽂고 좌우를 연결하기 위해서 얇은 장혈을 양쪽으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기둥 앞뒤를 연결하기 위해 보를 꽂고 보에 석가래를 받기 위한 도리를 꽂으면 완성되죠. 앞에 있는 건물은 그 다른 건물과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이 많이 있고 그런데 앞에 보이는 모구당은 창덕궁에 있는 부용정이라는 정자의 모습을 따서 살림집처럼 지은 것인데요. 창덕궁 부용정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에서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수덕사의 그 큰 스님 방장 스님 토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자체가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수덕사의 그 대웅전을 그 소박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물관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쪽에는 소박한 건물을 지었는데요. 보통 목조 건축은 못을 치지 않고 올록볼록 끼워 맞추는 방식이잖아요, 가구식. 그래서 이제 목재 부분을 해체해서 가져오고 이제 기와 부분만 새로 이제 올린 이제 건축물입니다. 지붕 처막 끝이 살짝 올라간 모구당의 자태 또한 기품 있는 조선시대의 다포 양식과 활짝지붕 겹쳐마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자연 재료인 나무와 돌기와로 생태학적인 면을 중요시했고 건축의 멋과 조화를 고려해서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지었음을 모구당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띠살무는 세로살은 꽉 차 있으나 가로살이 위아래와 가운데 셋에서 5가닥씩 있는 살문의 일종으로 건축물의 성격에 상관없이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창호를 자세히 보면 이런데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게 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투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일반 살림집엔 쓸 수 없어요. 투밀이는 살대의 모양을 깎는 형태 중 하나인데요. 살대 양옆은 곡선으로 얇게 접어오다가 끝에서 원으로 만드는 것을 투밀이살이라고 하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띠살 창호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평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바로 수직으로 올라와서 그 겉에 쪽 표면 쪽만 골을 살짝 깎아주는 골밀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이제 건축물의 어떤 의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처마 쪽에 거는 기와는 기와 끝에 드림새를 붙여서 마감이 깔끔하도록 하는데 이를 막새 기와라고 합니다. 막새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와 끝을 조금 짓이겨 내려오도록 하는 정도였으나 차츰 드림새를 따로 덧대어 각종 문양을 새기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다가 통일신라 때부터 성행했는데 드림새 문양은 시대마다 특색이 있어서 기와 연대 판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그럼 이제 사찰 건축 축소 모형을 감상할 수 있는 제2전시관으로 가볼까요? 이 전시관에는 이제 주로 사찰 건축이 있는데 이제 중국 건축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는 게 불광사 대전.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3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축인데 당나라 때 건물입니다. 불광사는 당대 중요한 화엄종 사찰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귀포의 짜임에 있어서는 처음 시도된 방법으로 완숙한 조화미를 나타내고 있죠. 앞에 있는 이 부제가 사선으로 밑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앙식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공포가 있는 하앙, 이제 하앙이라고 부르는 돌이 바로 밑에 있는 살미 부제가 석가래와 같은 경사를 가지고 처마돌이와 주돌이를 지렛대 형식으로 받치고 있는 공포 형식을 하앙 형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지렛대 원리를 합니다.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정양사 약사전은 조선 후기 건물로서 조각이 많고 빈틈없이 금단청을 하여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육각형 지붕의 특이한 건물로 집안에는 하나의 대들보도 되지 않았는데요. 내부는 천장 꼭대기까지 13포나 되게 화려한 두공을 짜올려 천장을 대신케 하고 살미는 꽃가지형으로 연꽃과 연잎을 형상화하여 마치 활짝 피어난 꽃밭을 보는 듯하죠. 단청이 창건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 건물과 함께 중요한 회화 자료로 주목받고 있는 홍정사 대웅전. 원래는 2층 전각이었으나 광무 8년에 화재로 소실된 후 1906년에 단층 전각으로 중건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덕수궁 중화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배흘림 기둥과 기둥 위에만 공포를 쌓는 주심포 양식의 기본 수법을 잘 남기고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 우리나라 유일의 3층 법당이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 있는 금산사 미륵전까지. 전통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우리의 고건축물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많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다시 짓게 되는데 이제 앞에 보는 것은 건축물들을 기와 흙벽, 단청 없이 목조 얼개로만 전시하고 있어 건축물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한국 고건축 박물관. 우리나라 고건축물의 우아한 아름다움이 깃든 내부 모습을 속살 그대로 감상하다 보면 우리 선조들의 우수함에 감탄하게 된다는데요. 그냥 우리가 현대 살면서
그 요새 것만 보다가 옛날 거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우리 선조들이 이런 좋은 솜씨를 가졌다 싶어서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건축물도 보고 일본 건축물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모든 면에서 우리만 못합니다. 우리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건축술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항상 의아하면서 탐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유적으로서만 인식되어 온 고건축물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숭고한 철학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건축에 담겨진 뜻깊은 의미를 되뇌어주는 한국 고건축 박물관. 우리 전통 건축물의 우수성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은 물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선조들의 정신 문화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